안녕하시렵니까? 네, 근돌입니다. 요새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딩을 몰라도 된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어느 정도 핵심 지식을 알아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브 코딩을 해야 정말 결과물도 좋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이브 코딩이란 뭘까? 바이브 코딩은 클로드 코드, 코덱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자연어,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만들어줘 이렇게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거. 인공지능 도구, 코덱스, 클로드 코드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코드나 파일 수정 같은 거를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만들 건가? 일단 기획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래 달리려면 내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만약에 금융 쪽을 한다. 그러면은 금융 쪽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관심이 갖는 게 자전거에 관련된 거야. 그럼 그거에 관해서 기획을 좀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좀 해야겠다, 이런 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보시면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웹인가 앱인가? 네이버는 웹이고요. 카카오톡은 모바일 앱입니다. 자, 여러분보다 물론 네이버도 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브라우저를 켜고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보죠. 웹입니다. 자, 근데 핸드폰에다가 카카오톡은 뭐다? 모바일 앱이죠. 이게 웹과 앱의 차이예요.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웹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네이티브 앱은 기기에 설치, 우리가 휴대폰에 설치를 해서 하죠. 이게 네이티브 앱이에요. 하이브리드라는 건 뭐냐면은 웹 기술과 앱 껍데기를 함께 사용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요새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 이것도 잘 안 하고 네이티브 앱으로 많이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회원가입, 목록, 상세 화면을 차례로 그려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봤던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이거 그냥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한테 던져주면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줘 라고도 해도 어느 정도는 먹혀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이렇게 스샷을 찍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봐 해도 어느 정도는 먹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테이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데이터는요 화면 속에 담긴 제목, 날짜 같은 알맹이입니다. 테이블은 이러한 데이터를 담는 정의적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장부, 가계부 뭐 이런 거예요. 그거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그러한 장부들을, 그러니까 그런 가계부들을 모아서 보관하는 창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큰 파일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엄청 큰 파일들, 동영상이 엄청 큰 파일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S3, AWS S3와 같은 스토리지에 따로 이렇게 보관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보관된 그 주소들을 DB에다가 넣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DB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파일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뭐 제목, 가격, 날짜 이런 뭐 글자, 정수형 뭐 숫자, 뭐 1, 2, 3, 4, 5, 6, 7 이런 것들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만 큰 파일들은 따로 스토리지라는 곳에다가 저장한다. 그리고 그런 스토리지에 저장한 주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형태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작은 바이너리를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설계도 가능하지만 비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서비스 관련해서 큰 이미지는 이렇게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클라이언트 이게 이제 프론트엔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프론트엔드라고도 합니다. 백엔드는 안 보이는 곳에서 API 인증, 비즈니스 인증, 로직, DB 연동을 아까 설명했던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배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내 가게를 오픈하는 일이에요. 야, 내가 지금 오픈했어. 그래서 만든 거를 실제 서버에 올려서 공개하는 과정입니다. 간단 자동 배포를 도와주는 게 버셀, 파일, 그리고 클라우드플레어, 페이지스. 이게 이제 Git 연결을 한 다음에 자동 배포를 쉽게 해주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은 더 나아가서 AWS, GCP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네트워크, 서버, 권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커스텀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AWS, GCP로 가야 되고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좀 주어진 기능을 바탕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버셀,
넷플리파이, 클라우드플레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셀도 사실 많이 쓰고요. AWS도 많이 씁니다. 목적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 처음에는 버셀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용어를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IDE, 우리가 이제 그 코드를 짜잖아요. 이 코딩 전용 작업실이 IDE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보면은 코드를 짜고 있죠? 이런 코드를 짜는 공간이 IDE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터미널, 버튼보다 명령어로 일하는 이제 그런 터미널을 예매하는데 이런 식으로 검은색 화면 바탕에 하얀색 글자만 있다. 이제 터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델은 인공지능의 두뇌다. 같은 도구라도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모델은 목적에 따라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소넷은 속도와 지능의 균형이 좋아서 일상 코딩에 자주 쓰는 선택지고요. 오퍼스는 복잡한 추론, 에이전트 코딩에 더 강한 상위 모델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퍼스는 약간 부장님, 소넷은 약간 좀 일 잘하는 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은 부장님한테 컨펌 받고 진행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화에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인공지능한테 내리는 주문이에요. 김치찌개 1인분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컨텍스트 윈도우. 자, 이 컨텍스트 윈도우는 인공지능이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는 작업 책상 크기입니다. 토크는 모델이 입력 출력을 세고 처리하는 작은 단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바이브 코딩을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좀 약한데 그럴듯하게 인공지능이 구라를 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브 코딩을 한다, 여러분 4개가 좀 필수입니다. PRD, 뭘 만들 건가? 적은 여행 일정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는 무엇을 만들 거고 누구를 위해 만들 거고 이건 핵심 기능은 뭐다? 이런 거예요. 파일은 클로드.md, 에이전트 MD로 서술이 되는데, 인공지능이 매 세션마다 참고할 매뉴얼 같은 거, API는 프로그램끼리 정해진 규칙으로 대화하는 청구, 그리고 MCP는 AI 도구와 외부 데이터 도구를 읽는 공개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자, PRD는 이런 거예요. 여행 일정표.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지를 정해놓는 거예요. 길을 찾는 그런 지도화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룰 파일은 신입 매뉴얼이에요. 클로드.md, 에이전트 MD를 통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서술하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은 약간 좀 멍청한 주니어 개발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션이 바뀌면 약속을 잊게 됩니다. 규칙을 파일로 박아놓고 같은 지지 반복을 줄이는 거죠. 코딩 스타일, 금지사항, 폴더 구조 같은 프로젝트 약속을 적어놓습니다. 자, 여러분, API는요, 소프트웨어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끼리 정해진 규칙으로 대화하는 창구다. 제가 리모컨을 딸깍해서 TV를 켭니다. 근데 제가 TV 내부 구조나 리모컨 구조 몰라도 딸깍하는 바람에 켜지죠. 그런 거예요. 내부 구현을 몰라도 정해진 요청으로 어떠한 기능을 쓰는 거. 내부 구현을 몰라도 정해진 기능을 쓰는 거. 저는요, 네이버 지도에 어떤 기능을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네이버 지도 API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날씨, 결제, 내가 언제 날씨에 관한 기능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 그럴 땐 뭐다? 남이 만든 날씨 API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MCP는 AI 세계의 USB-C예요. 자, 여러분 요새 충전 어떻게 하죠? USB-C로 하죠. 8핀 이거 다 구형 모델입니다. 지금은 USB-C가 표준이에요. AI 도구와 외부 데이터 도구를 읽는 공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케이블 하나로 여러 계기를 잇듯이 하나의 규격으로 다양한 도구,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그 도구마다 다르게 연결을 했어야 해서 별도 연동을 만들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MCP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에이전트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옛날에는 하나씩 시켰어요. 파일 만들어, 코드 써, 고쳐 일일이 지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목표를 주고 검토합니다. 작은 범위에서 계획을 하고요. 수정 검증을 반복해서 맡길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찍어도 운전자는 뭐다?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인공지능한테 100% 맡긴다고 해서 결과물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에이전트가 오랫동안 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에이전트, 당연히 서버 에이전트 잘 구축해야 되죠. 스킬, 이 작업은 이렇게 하는 절차, 참고자료 패키지, 훅, 특정 이벤트가 나면 자동 실행되는 규칙, 오케스트레이션, 여러 단계와 역할을 조율하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좀 잘 돼가지고 내가 만든 클로드 코드 코덱스가 잘 운영한다? 이거를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바이브 코딩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작은 것부터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좀 쉬우니까 진짜 쉽고 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쉽고 빠르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작은 것부터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개발자 포트폴리오 첨삭은 포트폴리오 어나더 레벨. CS 공부는 CS 지식의 정석. 코테는 10조 완성 코테로.